그러면 이제 다시 도커 ps 하면은 꺼져 있죠. 그럼 다시 실행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거의 전부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 CentOS 하고 싶다. 그럼 CentOS도 한번 염도 한번 알아볼게요. 염에서 바뀌었나? CentOS? 최근에 CentOS가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대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 저절로 이제 -dit가 막 쳐질 거예요. 왜냐면 편하게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name my CentOS 하고 CentOS docker ps 하면 이제 CentOS도 떠 있죠. my CentOS 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염으로 다 설치를 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커맨드 라인이나 이런 게 갑자기 까먹거든요. 하도 많은 걸 하니까 혼자 모든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작업을 할 때 이제 명령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도커 띄워놓고 명령어를 잠깐 쳐서 공부해놓고 됐다 이제 다시 작업하자 이러고 다시 기억을 해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매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한 이 도커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테이너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뜨잖아요. 하나의 머신에 이 컨테이너를 지금만 봐도 세대를 띄워놨잖아요. 하나의 머신에 그 세 개 운영체제가 있는, 편하게 생각하면 운영체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에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냐면 이걸로 이제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뭐 구름 아이디, 클라우드9 다 들어보셨나요? 구름 아이디나 클라우드9 뭐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9이 뭐냐면 클라우드 상에서 쓴 아이디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모든 명령으로 쳐볼 수가 있어요. 명령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개발이 가능해요. 네, 저 예전에 워크샵 했던 컨테이너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 아이디를 사용하겠다. 그럼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할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클라우드 상에다가 도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가 여기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클릭할 때만 뜨고 제가 더 이상 편집을 안 하면 도커 컨테이너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냐면 하나의 도커 컨테이너를 띄웠잖아요. 만약에 여러 명이 접속해요. 여러 명을 다 여기다 붙여요. 그럼 다 동시다발적으로 커넥션이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소켓 서버가 알아서 이제 TCP로 다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없이 그냥 다 같이 협업으로 다 같이 라이브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9이라는 서비스인데 구름 아이디도 좋긴 좋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아마존에서 인수한 AWS에서 인수한 뭐 클라우드9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예전에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껐네. 실수로 껐네. 뭐 여기서 방금처럼 얘네들이 우분투 기반으로 띄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걸 끄고요. 열심히 로딩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똑같이 치는 거예요. 여기서 apt get update 하면 나오잖아요. 똑같이. permission denied 하면 수도 쳐주고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제 우리가 CLI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도커를 설치해 놓으셨다고 했지만 도커 CLI도 지금 한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CLI를 이제 점점 다 외워서 내가 예전 거 외워서 쓰고 있다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AWS CLI를 여기다 설치해 놨는데 그러면 AWS 1000인데 이 AWS의 버전이 이 CLI의 버전을
매번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날리고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날리고 컨테이너 다시 띄우고 다시 설치하면 돼요. 그게 뭐 다시 설치하는 내가 막 이거 디버깅해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실패하면 다시 깔고 그러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점점 나중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델레트 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럼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점점 이제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내가 개발할 게 산더미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집중해도 뭐 알고리즘 같은 걸 쓰는 것도 더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내가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 했던 거죠. 제 자신한테.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느끼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걸 이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AWS에서 람다라는 그 서블리스 아키텍처 뭐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이 람다 비슷한 이 도커와 비슷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예요. 한번 실행되고 그냥 컨테이너가 죽는 거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그래서 도커 런하고 DIT를 안 했어요. 그냥 런하고 노드 했어요. 그럼 실행되고 죽잖아요. 근데 만약 이 컨테이너에 내가 실행할 소스 코드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실행할 소스 코드가 여기 안에 있으면 런 할 때 그 아까 여기에 이제 노드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 노드에다가 실행할 것들을 뒤에다 다 붙여놔요. 그러면 얘네들은 런하고 이걸 다 실행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워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이 가상 컴퓨터에 제가 이거에다가 이 컨테이너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뭐 1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100대, 1000대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때만 실행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호스트에 메모리나 CPU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CPU나 메모리가 뭐 동시에 10개 뜨는데 한 놈이 너무 잡아먹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 도커도 CPU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하면은 여기에 CPU 옵션을 주는 게 있어요. 네, CPU 옵션을 주는 게 있죠. CPU 피리어드 뭐 쿼타 막 이러면서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최대한 호스트가 뻗을 만큼 도커가 사용하지 않고 호스트에서 어느 정도만 할당해서 도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면 무궁무진한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활용해서 내가 다 코드를 짜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옆에 개발자분들도 나만큼 수준이 올라와야만 이 도커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장해 드리는 거는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옵션을 주면은 이제 주변 개발자들이 또 피곤해져요. 그분들이 뭐 당연히 그냥 올리면 사용하겠거니 하는데 이제 올리면 사용하세요 이러고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옵션을 내가 모르고 갑자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디버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개발자들에게 제가 나오기 전에 인수인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커 세팅을 무조건 빼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도커는 무조건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하지 말고 얘가 가져야만 할 거, 버려야 할 거 이거 다 구분을 해서 최소한으로 다 했거든요. 왜냐면 도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메모리 옵션도 다 줄 수 있어요. 예, 메모리 뭐 수압 이런 거 다 줄 수 있거든요. 메모리 할당, 메모리 리밋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알고 보면 람다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메모리로 다 할당을 해요. 메모리 리밋을 이런 걸 다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이 수많은 옵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 이만큼 없었거든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뭐 도커 이렇게 해도 칠 거예요. 컨테이너 ls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원래 없던 명령어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네, 그래서 예, 도커 생태계가 하도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커를 공부하시고 싶다 제대로 뭐 기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만의 이제 가상 컴퓨터 뭐 AWS든 애저든 1년은 공짜예요.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계정 그냥 하나를 만들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계정 만들고 그 정도만 하시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서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쓰다가 새로 다시 하고 싶어? 그럼 그거 내리고 다시 올리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올려놓고 도커 뭐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있는 거 다 써봤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도커 디스큐트 이 우분투에다가 마이 우분투였지. 이거 똑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아이디만 숫자만 써도 돼요. 어딨냐 우분투 개인사. 그러면 이제 그냥 들어와 줄 수 있거든요. 편하게. 이게 아마 우분투 이미지를 쓰면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해주고 CentOS는 제가 따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CentOS에서 쓸 때 맨날 귀찮아서 이렇게 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커 여기서 아까 파일을 아까 설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아까 맨 처음 이미지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빔이. 그러면 이거를 도커 저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도커 커밋 그리고 마이 우분투를 마이 우분투라는 이미지로 마이 우분투 하고 뒤에다 하나 붙여줘야 뭐 구분이 가겠죠. 하면은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하면은 마이 우분투 헬로라고 생성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커 run -dit 뭐 마이너스 네임 하고 헬로 하고 3, 4 그냥 다 칠게요. 마이 우분투 헬로 하고 실행을 하면은 도커 ps 하고 그러면 이제 헬로가 안 떴네. 당혹스럽네요. 헬로가 네, 떠 있네요. 헬로 여기 헬로가 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도커 execute -it 헬로에 들어가서 파일을 치면은 딱 들어가지죠.